원장님 지난 시간에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시간에 케이스 여러 개 준비하셨다고 해서 제가 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정면에 있으면 좋은데 전면에 있으면 저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가 좀 사선에 있는 거를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위암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암은 크게 이제 조기 위암하고 진행성 위암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분류는 위 벽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층, 점막 하층, 근층, 장막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점막 하층을 넘어서 근육층까지 침범하면 진행성 위암, 점막 하층까지 국한되어 있으면 조기 위암입니다. 분류를 좀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갔던 사이트죠. 국가암정보센터. 거기에 이제 자세한 암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위암을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진행 단계라는 곳에 조기 위암의 유관 분류와 진행성 위암의 보만 분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막 하층, 고유근층, 장막층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점막 하층까지 침범한 걸 조기 위암이라 부르고 점막 하층을 넘어가는 걸 진행성 위암이라 부릅니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냐면 큰 덩이가 보이고 이런 종개가 보이는 건 진행성 위암, 그게 아니고 종개가 아닌 조금 올라와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상태는 조기 위암이라고 부릅니다. 조기 위암의 유관적인 분류는 1형이 있고요. 융기형, 1형, 그 다음에 표면형이라고 해서 2형이 있는데 2A는 표면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거, 2B는 평평하게 있는 거, 2C는 표면에서 약간 까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함몰형 3가 있습니다. 3는 다 까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진행성 위암에서는 보만 타입을 얘기하는데 보만 1형이 융기형, 그 다음에 보만 2가 개항형, 개항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만 3가 개항 침윤형, 보만 4가 미만형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의 치료는 완치가 가능한 단계에서 내시경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에서 일부 환자들한테는 내시경적 시술로 치료가 끝납니다. 수술적 치료는 수술적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위암의 위치예요. 위치에 따라서 전절제술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해서 3분의 2 정도 제거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절제술을 해야 될 환자한테도 위쪽만 좀 제거하고 밑에를 남겨놓는 그런 수술도 하는데 지금은 보편화되진 않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는 상태라서 위암은 위치에 따라서 전절제술이나 위아전절제술 한 3분의 2 정도 떼는 치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암을 치료받았는데 위를 다 떼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 상태가 위를 3분의 2만 뗀 사람보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크게 이렇게 이제 위암은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제일 처음에는 진행성 위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암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진행성 위암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보안 타입 1, 2, 3, 4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이제 보만 타입 4는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시경 의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위암이고 1부터 3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진행성 위암을 좀 보여드리면 50대 여자 환자 분이셨습니다. 내시경을 건강검진으로 오셨어요. 뭐 증상이 있어서 하신 건 아니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좀 울퉁불퉁하고 좀 이상하죠. 여기가 지금 다 위암이었습니다. 쭉 나오다 보면 여기 이만큼이 지금 다 위암인 거죠. 이렇게가 다 위암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는 보만 타입 3형, 약간 궤양이 있고 퍼지는 궤양 침윤형 사진이었고 이 환자분은 내시경상 생긴 위암의 위치가 위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를 한 3분의 2 정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셨어요. 다른 진행성 위암 환자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신데 약간의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좀 있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까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만 타입 2형 궤양형 진행성 위암이었습니다. 위 궤양이 있을 때 우리가 암에 의해서 생긴 궤양이냐 양성 위궤양이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궤양 형태로 생긴 위암은 보안 타입 2형 진행성 위암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개 볼록 튀어나와 있는 폭 같은 걸 형성하면 진행성 위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환자도 위에 좀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진행성 위암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환자분도 4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건강검진 받으러 와서 내시경했어요. 증상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내드린 분 3분은 다 증상이 없었어요. 다 건강검진으로 오셨던 분이고 이분도 보니까 여기 궤양이 있죠.
궤양 선이 이어지다가 조금 뭉툭하죠. 이걸 클러비링이라고 부르는데 악성 위궤양의 특징이거든요. 이 환자분도 위암으로 진단이 됐고, 이 환자는 약간 암이 식도랑 위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전절제술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진단된 지 얼마 안 돼서 수술적 치료를 언제 받았는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곧 수술하시고 오실 환자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증상이 없이 진행성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시는 거는 이런 진행성 위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병원 문 열고 제일 인상 깊었던 환자, 제일 안타까웠던 환자가 누구냐, 그 환자분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만타입 4입니다. 보만타입 4는 모양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와서 밑으로 퍼지는 위암이거든요. 연예인들도 보만타입 4로 죽은 사람 좀 있죠. 이 보만타입 4가 내시경적으로 찾기 어렵고, 내과 의사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만 볼 수 있는 위암이고, 평생 한 번은 이거 놓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위암이에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데,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불편하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한 3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위내시경 받았다고 해서 사실 위내시경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위내시경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쭉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면 정상적인 위 주름보다 위 주름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 색깔도 조금 이상해. 특히 이 부분. 여기까지도 지금 위벽이 좀 두꺼워져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다 위암에 퍼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딱 종괴 같은 게 있나요? 없죠. 어디서 조직검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종괴 같은 게 없어요. 이게 보만타입 4형 미만성 위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희가 조금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우리는 다 소화기내과 의사들이니까 이거 보만타입 4 위암이다 생각이 돼서 조직검사 좀 시행을 했고, 복부 CT도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복부 CT의 특징이 뭐냐면 위벽이 쭉 늘어져 있어요. 좀 두꺼워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내시경을 한 3개월 전에 했었는데 병원에서 이게 빨리 못 찾은 거고,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진단 받을 때 저희 병원 CT상에서 복막전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30대 후반 환자분이셨는데 좀 안타깝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나 위내시경은 좀 뭐랄까, 내과 의사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입에다 넣고 12장까지 보고 나오는 건 너무 쉬워. 스킬적으로 어렵지가 전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병리적인 부분, 암이나 암 전 단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이 환자는 좀 보고 좀 너무 안타깝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걸 우리 병원으로 와서 조금 제가 잘 받으셨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위암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기위암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재검상에서 진단되었던 조기위암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4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 12월 달에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약간 울퉁불퉁하고 좀 피도 잘 나고 좀 이런 부위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근데 딱 변변이 납작하죠. 납작하고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없죠. 근데 색깔은 약간 변이가 있어. 그 다음에 피가 좀 났어. 그래서 이거 조기이암 2형 중에 2B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검사 했거든요. 근데 조직검사에서, 첫 번째 조직검사에서 안 나왔어요, 암이. 근데 바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레코멘데이션 써있는데, 조직검사에서 말리건식 안 나오면 재검을 해라, 암이 안 나오면 재검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 달 뒤에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 색깔이 조금 이상이 있죠. 클릭을 해서 보여드릴 뻔, 이렇게가 있는데, 이 부위에서 다시 조직검사 했더니 위암이 나왔고, 이 환자는 조기위암이었고 내시경적 시술이 가능한 위 상태여서 내시경 시술했고, 우리 병원에 최근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내시경 상에서는 내시경 쪽으로 한 부위가 이렇게 내시경으로 떼가지고 궤양을 만들기 때문에 궤양암은 흔적만 보이는 이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검상으로 진단된 조기위암의 케이스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 화생을 진행하고, 장상피 화생이 위 선종 같은 위암 전 단계 갔다가 위암으로 진행하는 이런 플로우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장상피 화생이라는 것이 내시경상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한테 많이 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네이버에 찾아보면 장상피 화생 찾아보면 거의 죽을 병처럼 표시해놨죠. 위암 무조건 가고. 우리나라에선 장상피 화생 꽤 많고, 장상피 화생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암으로 좀 잘 가는 건 맞기 때문에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너무 멀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권고를 합니다. 60대 환자분이세요. 60대 환자분. 2019년에 위내시경 했고,
2021년에 내시경 상에서 장산피 화생 소견이 좀 있었어요. 1년마다 내시경 하시라고 공고를 했고 2023년에 1년 만에 받았더니 여기 보면은 이전에 없던 게 생겼어요. 이전에 없던 게 생겨가지고 그 부위를 조직검사했더니 위암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환자는 다행히도 조기암의 2A형이었는데 내시경 시술 잘 받고 최근에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가 내시경 시술한 부위예요. 깨끗해가지고 지금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2019년에서 2021년 할 때는 장산피 화생이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1년마다 하시는 게 좋겠지만 2년 뒤에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1년부터는 장산피 화생이 있어가지고 1년마다 하신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없었던 위암을 2023년에 찾았습니다. 이게 내시경이 좀 늦었거나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좀 빨리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장산피 화생이 있을 경우에는 1년마다 내시경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다 보면 염증이 좀 심한 부위를 그냥 조직검사를 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조직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은 위내시경 했더니 약간의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이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조금 이상해요. 염증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사실 염증으로 보고 조직검사 안 하고 나와도 됩니다. 근데 까진 부위가 있고 좀 피가 난 부위가 있어서 조직검사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위암이 나왔어요. 우리 근데 이거 위암으로 생각하고 조직검사 한 거 아니에요. 내시경 한 선생님도 이거 암이라고 생각 안 했어. 염증이 좀 심해가지고 위가 까진 부위가 있으니까 거기 조직검사 한번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직검사가 위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약간 위암이 세포 형태가 안 좋았어요. 반지세포 위암이라고 해서 세포 형태가 안 좋은 위암이라서 저 병변이 작지만 수술적 치료를 해야 돼서 수술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케이스를 한 7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진행성 위암 케이스, 조기 위암 케이스 보여드렸고 진행성 위암에서는 보만타입 4 위암이 상당히 놓치기 쉬운 위암이다. 내시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이 좀 지속되거나 그러면 재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조기 위암 케이스에서는 한 번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번 내시경을 해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장산피 화생이 있을 때 1년마다 내시경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걸 보여드렸죠. 세 번째로는 우리 자꾸 위내시경 할 때마다 조직검사 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조직검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 위 미란이 있는 부분에서도 조직검사 했을 때 간혹 위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흔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확률로 따지면 확률이 낮죠. 그렇지만 내가 걸리면 그건 내가 100%이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좀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을 수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따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정학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이나 일반 내과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 위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보려면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 받는 게 좋긴 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